했어. 갱년기야. 아니. 갱년기. 여자애 우리 안 하기로 했어. 남성 갱년기가 약간 여성아처럼 되고 삐지고 토라지고. 삐지긴 삐져요, 사실. 그 시작을 최국립 씨가 할 게 아니라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래요? 김근우 목사님의 갱년기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모른 척 했다간 이상한 노인네 되기 노친네구나. 이게 무슨 얘기,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은 좀 섬세하고 반응도 빨리 오고 호르몬의 영향력도 빨리 나타나고 또 호들갑도 떨고 그러는 반면에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온 건지 간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무감동, 무감각, 무정상 띨띨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갱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이제 남자분들이 더 위험한 게 한국 사회의 남자분들에게 체면 문화 어떤 비교 심리, 무한 경쟁 속에서 겨우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약간 우울한 것이 이걸 얘기를 하자니 쪽팔리고 또 그냥 버티자니 한계가 오고 남자들 특유의 그 체면 사회 속에서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이게 무기력해지지요. 불안한데 아까도 얘기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뭐 두려움 이러다니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갑자기 밤중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건가 이거 내가 심장이 멎는 거 아닌가. 남자들은 그게 더 심하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갔는데 밤중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이 막 확 나고 이게 약간 공황장애 같은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디 얘기하기도 거시기하고 오밤중에 그래 밤중에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번에 좀 이상하다 이거 저 창문 열고 호텔 뛰어내리고 싶다니. 그런 정도로 제가 정상적이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목회자잖아요. 남들 앞에 늘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거 밤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만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꾸 자려고 하고, 지금 사람은 뭔 이불을 왜 두꺼운 걸 자꾸 찾냐는 거예요. 전 몸이 추워지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자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표현을 하는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죠. 남자는 그 친구는 또 다 무한 상대, 경쟁 상대들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친구들한테는 더 못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불쌍하고 남자들은 표현도 못 하는 것이 속으로 골병이 드는데 이게 어떤 그 심리학적으로 더 댐 현상이라고 참다 보면 어느 날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은 분노 조절 장애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그때 여자분들이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안아주고 저는 그 남편의 대급박을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고 봐요. 머리를 이렇게 안아줘야 되지. 그걸 뭔 남자가 그걸 못 견디고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약한 소리 하냐. 그렇게 하면 이게 심해지는 거야. 그럼 점점 남자가 마음 문을 닫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면서 이게 큰 병이 되는 거죠. 어떤 신체적인 변화, 어떤 무기력해지고 호르몬이 뭐 어떻게 약해지는 것보다도 이 정서적인 마음의 불안은 훨씬 큰 거예요. 남자 체면에, 아빠 권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남자들의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이 체면 문화 속에서 말도 못하고 속골병이 드는 게 남성 갱년기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표현을 하고 남자들도 좀 수다도 떨고 이렇게 건강하게. 그러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고 균형 감각이 맞춰지면서 이제 아내도 더 이해해주고 더 가까이 해주고 하면서 자식들한테 되게 공감대가 되고 이제 공감 능력이 생기고 소통 능력이 이제 생기기까지는 이 남자들도 갱년기 장애를 표현을 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동집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나는 갱년기다라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얘기했지만 한 선생님이 오시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 갱년기입니다 하니까 남자들이 나도 그런데 이거를 서로 공감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 빠지는 거니까 그거를 들키지 않고 냅다 그냥 좋다는 것만 먹어대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을 쭉 얘기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땀이 많이 나죠? 네. 땀이 안 나요. 남자는 추워지니까. 춥고 땀이 안 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남자 증상이에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폐경을 하죠. 남성은 성욕이 떨어져요. 적절하네. 나이도 네. 비슷하게 와요? 여자들이. 뭐 사람마다 여자들은 30대 조기 폐경이 있고 조기 갱년기가 있듯이 그 폭은 되게 크지만 보편적으로. 증상은 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봐요.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성기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딱 되면서 여성화와 남성화가 딱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여자의 신체 모양으로 바뀌고 안드로겐이 나오면 남성의 신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들어서 장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딱 끊기고 남자들은 안드로겐이 서서히 줄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갱년기를 길게 알아요. 아, 오히려 길게 알아요. 서서히 변하니까 신체 변화도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시기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이지 증상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성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를 내잖아요. 남자들은 여자가 화를 내도 안드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여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과학적이네, 그렇게 예, 보면. 이렇게 그게 하나도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 울어요. 남자가 잘 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눈물이 나와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옛날에 누가 방송할 때 울잖아요. 나는 아까 다 울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많이 몇 울잖아요. 번씩 빨개지는지 예,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요. 로봇이. 예, 제가 40대였을 때면 안 됐다,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는 내가 이게 나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이게 남성성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우리 몸에서 강해지면서 여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옛날에는 그게 내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렇구나. 나도 이제는 노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딱이 한 대 딱 맞고 진짜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걸로 계속 이렇게 서서히 쓰러질 때까지. 남자 갱년기. 또 남자 갱년기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짠하다.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 남편이 이런 거 느낀 적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왜냐면 우리 남편이 예. 남자라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뻑하면 울어요. 드라마 보면서 울고 오디션 풀어보면서 그렇게 울어요. 어디서 보면서? 프로에서 저기서 신선 씨 그거 봉춤 췄잖아요. 막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팀원들하고 막 울었잖아요. 울어? 같이? 우리 남편 더 울었어. 왜냐면 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자기가 맞아요. 피멍 들고 그 힘들게 그 옛날 신인 때 그거 연극하고 막 그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일 시간 나도 되나 울었어. 봐요. 근데 레알로 진짜 눈물이 자기가 젊었을 때 피멍 흘린 사람은 안 울어요. 그때는 남자거든. 그치, 맞아. 근데 그걸 보는 나이 든 사람들은 보는 나이 드는 우는 거지. 나는 여자야 이제는 여성화가 돼서 그걸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뚝 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얘기할 때 눈물이 휙 도는 이유가 똑같아요. 아버지 고생할 때는 하나도 눈이 안 보여. 진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또 다른 분들. 저는 저희 남편이 은퇴를 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번에 나도 갱년기야라고 하는데 약간 머리를 이렇게 땡 맞은 느낌? 그래서 저는 밤에 잠을 자면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저희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저는 갱년기가 더우니까 이불을 다 이렇게 발로 차고 신혼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침대가 딱 반이 그렇게 풍경이 나네요. 그럼 난 옆에서 계속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고 저희 남편은 계속해서 이거를 똘똘 이불 말고 덮고 자요. 자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간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운동을 안 가요. 여기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맨날 운동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고릴라 같이 이거 했던 남편이 지금 여기가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당신 이거 좀 할 때가 됐다 하는데도 운동을 의욕이 안 없어요. 가고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제일 그런 게 애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서운해요. 맞아. 옛날에는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뭐 그래? 그러고 이제 웃고 지나갔는데 애들이 지난번에 큰애랑 한번 싸우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호적에서 빼야 되겠다고. 그래서 또 극단적이 되는 것도 갱년기. 그래서 내가 극단적이 돼. 아니 고생해서 대학을 다 보내놓고 호적에서 되는 게 어딨냐고. 요새는 호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운해하라고. 이제 보완을 조금 하면은 네, 아까 네, 우리 한 원장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은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성화가 되는 거죠. 여성적인 면이 좀 들어오는 거지. 남성의 원래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는 언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사춘기 때 나오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아 때 뇌에서 결정돼요. 뇌에서. 그래서
남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자예요. 생각은 남자인데 관계적인 성향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하고 남성이 어떻게 차이냐면 여성은 자기의 여성성을 신체적인 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걸 보통 여성들인 경우는 생각하고 남성들은 자기의 사회적 능력으로 보통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없는 거고 내가 사회에 살 필요가 없는 거고 여성들인 경우 내가 월경이 없으면 난 여성을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아, 내가 사회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자로서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성들이 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이제 난 여성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해보는 거네. 어차피 현대사회에서는 옛날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는 아까 한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여성들한테 여성들한테 성적으로 끌려다니든지 여성들이 성적인 면에서 이성한테 끌려다니든지 이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완전히 여성이 되고 남성이 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특히나 나이가 안 됐을 때는.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 나이가 딱 언저리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더 빨리도 훅훅 오는 거라서 아마 이거 양소영 마담님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아까 어서와 이혼은 처음이지 그것처럼 저희가 어서와 갱년기는 처음이지 코너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의사가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질문 이분들에게 하나씩 한번 보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갱년기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은 이것이다. 아우 이거 뭐 진짜 많이 먹지 않아요? 뭐 먹냐고 맨날 그러잖아. 석류? 그 남자는 탄산. 남자가 산삼이에요? 왜냐면 추우니까 열날 산삼. 사실 뭐 열날 정크푸드나 이런 뭐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딱 꼬집어서 어떤 갱년기에 특화된 음식을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여성 같은 경우는 콩이 되게 좋아요. 우리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천연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암과 관련된 질환도 예방해주고 열나는 증상도 조금 완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콩 드시는 거 좋고 또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뼈가 급격하게 이제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우유 드시는 거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별거 없어도 그냥 콩이랑 우유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시중에 갱년기 음식 또는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엄청 많아 보면 결국에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제품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인정받았습니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에는 항산화 그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E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 채소 같은 걸 많이 먹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녹황색 채소였어?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음식하고 운동의 관계인데 예전에는 많이 먹고 정말 운동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렇게 해갖고는 몸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먹는 양 먹으면 소화를 다 못해요, 그만큼.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지금 반으로 준 거예요, 지금. 진짜요? 네. 뭘 먹어도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이에요. 뭘 먹어도. 아까 빵 2개 드시던데? 평상시 우선 적게 먹으면 엄청 진짜 잘 많이 먹어, 먹거든요. 진짜 먹어. 진짜 잘 먹어. 그다음에 이제 운동도 예전같이 그렇게 강박적으로는 못하게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지 치수가 좀 늘었어요. 옛날엔 32였는데 33이 됐다가 34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34가 될 때 마음이 울적해요. 이게 D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한 요 정도 선에서는 유지하고 그만둬야지라고 해서 먹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운동량도 줄고. 그래서 특별히 뭐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는 건 참 좋으나 예전같이 이렇게 몸도 뭐라 그러죠? 목표치를 너무 높이지 않았으면 내 좋겠다. 리듬에 따라라 그냥. 내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보면 중년에 뭐 저기 근육 만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굉장히 몸이 골병 들 거예요. 그래, 얼굴이 너무 늙더라. 막 여기는 6개인데 여기가 막 어마어마해. 그냥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걷는 운동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래, 허벅지 굵어야 돼. 네, 뭐 음식은 뭐 다 얘기했으니까. 허벅지 근육 운동이라면은 그러니까 걷기, 많이 걸어야지. 걷는 거, 자전거, 자전거, 등산. 등산 이렇게 나 등산 나흘 계속했어요. 어머 세상에. 자, 갱년기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 잠을 못 잔다. 수면제를 비행기 탈 때 말고는 좀 먹은 적이 없었는데 나 일주일째 먹고 있거든. 이불 완전히 덮고 진짜
너무 괴로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거 어떻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갱년기 불면증은 많이들 호소하는 많이들 사실은 외래에 오실 때 보면은 이제 우울감, 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살이 찌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불면증까지 왔어요라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쉽지 않아요. 불면증 치료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일단 저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은 일정하게 해라. 내가 어제 새벽 4시에 자던 새벽 5시에 자던 아침이 딱 되면 불을 환하게 켜고 아침이 됐다는 걸 내 생체 리듬의 신호를 다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새벽 5시에 잤다 그래도 암막 커튼 치고 아침 늦게까지 자면은 이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무조건 늦잠 잤어도 일어나고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밤에 자다가 자꾸 땀나고 열나거든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도 악화가 되고 또 하나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도 악화가 돼요. 여름에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최대한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갱년기 불면증, 뭐 제가 이제 피부과에서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네가 뭘 아냐고 우리 장모가 그러는데. 아유, 장모님이 얘기하시고 장모님이 저희는 안 했어요. 실제로 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잘 자면 다 잔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자죠. 24시간 중에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길어.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생활이 불규칙적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불면증인 사람한테 특징이 뭐냐면 저녁에 자기 전까지는 절대로 침대에 눕지를 말라 그래요. 맞아. 나가 걸어다니고 있으면 운동해야 돼. 네, 앉아있으면 졸아요. 그럼 졸아도 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면증에서 토탈 수면 시간이 적은 건지 수면 일기 한번 써보세요. 침대에 누운 시간은요 8시간, 10시간 다 돼요. 김병호 선생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함 원장이 얘기하는 얘기가 거친 얘기지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우리가 불면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맞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낮에 잤으면서 뭘 불면증이래 이러면은 진짜 여기 소문나면 김 교수님 따뜻한 사람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우울증이 생겼잖아, 화병. 수면제는 모든 수면제는 2주 이상 쓰면 안 돼요. 특히 스틸록스 뭐 많이 나와 있는 뭐 아티반 이런 약들인 경우는 절대 2주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수면제는 좋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갱년기 불면증이 갱년기가 어차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울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울과 관련돼 있는 불면증은 수면제는 또 안 돼요. 그건 우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우울에 대한 진단을 받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울이 심해서 오는 불면증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울병 자체가 불면이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불면이 없어지지. 이걸 치료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갱년기를 갖다가 나 여성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몸 아프다 이런 부분에 집착하시는 분은 우울에 들어가고 난 이제 갱년기 됐으니까 자식이나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친구들하고 새로운 거 하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강에 가보면은 지금 갱년기 여성들 중에서 자전거 타면서 매일 오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모여가지고 하는 여성들끼리 모임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아요. 기회네,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네. 어쩐지 참 갱년기 기다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